2024년 11월 2일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향동 사무실입니다. 머리를 조금 이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월요일쯤에 일산시장 쪽으로 가서 머리를 이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 군거지를 향동 사무실 그리고 이천으로 옮긴 것 빼고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또 방송은 방송대로 계속 출연을 하고, 약간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이천에서 향동 사무실로 운전해 오는 게 조금 피곤한데, 이천에서 좀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은 그것도 이제 이천에서 방송도 이렇게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책 집필도 하고요. 지금 밀린 게 하나 두 개 있어갖고 그걸 좀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도 청주 강연도 그렇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저기 어떤 도서관에서 또 강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 딱히 이 소속사 매니지먼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사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강연 이런 거를 그 스케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 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제 유튜브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주로 그렇게 연락이 오죠. 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듣고 또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메일로 해서 도서관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대상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끔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황당한 경우는 어느 사기업에서 유튜브에 출연해달라, 아니면 자기 개인, 아니 그 회사 홍보하는, 조금 황당하죠. 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 저를 광고 모델로 쓰시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작은 곁다리로 회사 홍보 좀 되게 하는. 후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출연 개념으로는 가능하죠, 당연히.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나는 건 본인들의 개인 회사라든가 개인 유튜브라든가 방송이요. 보통 그게 출연 개념이죠. 패널 출연, 전문가 출연 개념. 제가 만약에 TV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KBS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디 있던 출연하면은 주요 내용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죠. 문제 예방이라든가 범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이들 취업 아니면 진로 상담, 그러면서 이제 방송사도 광고되고 그 채널도. 근데 이 경우는 그 안에서 그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무슨 예를 들면 안전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저 연락 오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하려는 거. 그래서 문득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거나 좀 나쁘게 알고 했으면 나쁜 그런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료를 주기는 싫고, 그러면서 어떤 전문가 셀럽들한테 자신의 광고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한 거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엄격하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간 건 없었죠. 아예 그러면 광고 모델로서 수천만 원 이상의 모델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죠? 어쨌든 매니지먼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제가 백종우라고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재작년, 작년 소위 말하는 이런 그런 사건들이죠. 뭐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의 범죄를 할 때 정신과 그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보다 고려대학교 1년 후배, 1년, 2년 후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경희대 병원에 계시는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후배님이신데 뭐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자살 사망자 역대 최고 전망 위기 못 느끼는 사회가 위기 그래서 건강 한겨레 신문에 건강 관련된 의료보건 뭐이 그 꼭지에서 오늘 실제로는 10월 24일 날 일주일 전에 등록된 글입니다. 글쎄요. 뭐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왜 이렇게 이제 자살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아니하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외국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는데도 실제로는 너무 그 대응이 지지부진하고 너무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비교식도 없고 뭐 근데 결국은 노인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청소년 자살 예방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으로 흔히 말하는 자살에 가장 가까운 위급 상황의 자살자들을 지금 구하는 것 그것만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핵심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고 갈등 상황이고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럼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처럼 강남이 문제다. 강남의 그 집값이 문제다. 아니면 강남의 학군 문제다. 우리 한국 사회 결국은 서울에 집중되고 강남에 집중돼 이것이 문제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죠.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면 누가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 근데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당연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너무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럼 복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도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처럼 강남 집값, 즉 지금 이 감당 못하는 집값, 로또 맞는 집값, 사회의 이 엉망진창인 이 난장판들을 구조적인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 외에 그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국은 사실은 한국의 자살이 세계 1위 독보적이죠. 아주 그냥 그냥 톡 튀어나오는 독보적 일인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라든가 수사기관에 국가가 수사기관에 수사에 어떤 그 뭔가 엉망인 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몇 번 반복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의 자살은 타살이 아닌 게 자살이다. 그러면 타살을 정확히 이게 타살인지를 명확히 얼마 정도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표준을 가지고 표준 어떤 어떤
지표라든가 이걸 가지고 수사했느냐? 그거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 설정된 경찰이라든가 혹은 검찰이든 설정된 걸 가지고 이거는 뭐 타살의 증거가 없다라고 해버려. 그럼 자살이에요. 근데 그게 맞느냐? 어느 정도까지 표준적인 어떤 것까지 했는지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충분히 수사했다. 충분히 몰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까보면 기록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선입관으로 이 사람 뭐 주장 바쁘니까 자살이야. 유가족들도 그럼 유가족들이 반발을 하느냐? 아니요. 반발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재산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이 내 거이 될 텐데 상속이 나한테 될 텐데 그리고 가족 관계가 별로 엉망인 사람들은 뭐 굳이 뭐 관심도 안 갖고 눈물이나 찔끔 흘리겠지만 끝. 그러니까 정작 본인 당사자한테 중요한 부분을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족들이 반발 안 하니까 그냥 눈치 봐갖고 반발하면 조금 수사하는 척. 그래서 조금 애매해도 조금 더 하는 척 하다가 사실은 보세요. 타살 아니잖아. 맞아.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됐냐. 저는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특히 국가수. 거지 같은 놈들한테. 국가수에서 무슨 뭐 그런 거 하는 부검이나 뭐 이런 뭐 법과학 하는 놈들한테. 또 경찰에 소위 말하는 과학수사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 놈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정범식 씨 사례라든가 아니면 용산 사례라든가 적지 않은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자살 아닌데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종결해버리면 이거 관련된 가족들은 좋지. 그 사람 아무리 뭐 아버지든 뭐 부모든 형제든 죽으면 저 재산이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될 텐데 아니 누가 그걸 타살이라고 해고 그냥 길게 했냐. 그냥 결론대로 그냥 자살이면 어차피 하고 거기에 보험회사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급 안 줘서 좋고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극악한 보험회사 놈들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보험회사들 걔네들은 어차피 자살인데 뭐 보험 안 줘도 되고 또 기업들은 어차피 자살인데 뭐 사고사 아니잖아. 사고사란 뭡니까? 산재 산업재해 보상금 주지 않아도 되고 지가 죽었는데 뭐 애매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굉장히 우울증, 조현병까지 가갖고 자살하면 그거는 본인이 자살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회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따라가지 않아요. 뭐 어차피 지금 거기서 죽었는데 이런 자살이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자살이 많은 거다. 사실은 하나의 연관된 요인을 보면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거나 기업에 의한 타살이거나 누구에 의한 강요된 타살이거나 물론 자기가 약을 먹고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그랬지만 어디까지를 어떻게 자살로 판단할 것이냐 그게 된 책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나가는 게 이런 거죠. 서울경제신문에 왜 극단 선택했나 믿기 힘든 죽음 심리부검으로 밝힌다. 국가수에서는 군에서 발생했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자살 사건을 감정해서 2022년 11건에서 작년에 3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니까 심리부검. 저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범죄무석 2기인 제주도에 있던 어떤 지금은 이제 영남 쪽 어느 대학교의 교수로 갔습니다. 심리학 교수. 그 사람이 관련해가 심리부검 관련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동의한다 다. 그런데
충분히 과학적으로 수사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살이고 그런 상태에서 심리부검에 들어가는 것과 사실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거냐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느낌상 자살 같은데 뭐 굳이 돈 들이고 인력 들일 필요 없이 일단 잠정적으로 자살로 해놓고 심리부검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심리부검이 이게 진짜 자살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종으로 뭐라거나 확증해주는 이렇게 심리부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분히 수사를 해갖고 어느 수준까지 아니 자살이 맞아. 그럼 그걸 가지고 왜 자살을 했을까? 원인과 심지어 과정을 추론하는 심리부검을 그 다음에 해야죠. 유서, 진술서, SNS 자료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심리부검이 그렇게 되고 있는 오히려 거꾸로 군에서 자살한 그러니까 군에서 자살했다고 판정 그러니까 그 가지도 않은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군 뭐 예전에 헌병대인데 지금은 군사경찰이다. 군 검찰이다. 거기서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은 사고 총기 사고거나 아니면 특히 총기 사고나든가 그런 아니면 어떤 이 상관에 의한 이해남 중사처럼 성범죄 압박에 의해서 강요된 죽음인데 그냥 자살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거를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법심리부검을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군에서 아니면 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사람이랑 범죄분석 2기의 그 사람이랑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논쟁이 좀 있었던 건 그거예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했다는 걸 뭐 그건 제가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살 관련된 부분이나 심리부검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이게 산재거나 아니면 타살일 수 있는 부분을 자살로 그냥 가지고 와서 심리부검을 한답시고 하고 명확치 않은 걸 그냥 자살로 확정시켜주는 일종의 기제로서 심리부검이 이용돼. 이거는 심리부검할 필요 없습니다. 심리부검이 그럼 이게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사자의 자살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가족 면담을 실시하고 뭔가 기록을 보고 막 했는데 오히려 그게 명확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그 심리부검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으면 이미 결론된 자살을 확정시켜주는 알리바이로 최근에 법심리부검을 한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이라든가 서희초 교사 사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부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해람 중사 사건이나 서희초 교사 사건은 생각해보면 사실 왜 죽었는지 명확하잖아요. 이해람 중사는 그 성범죄 그 가해자 그놈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서희초에서도 이른바 소위 말하는 학폭 사건이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건 명확히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 의한 영향이 얼마면 이거를 다 그럼 공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달랑 법심리부검이 감정이 의뢰된 게 2020년 11건에서 2023년 뭐 3.5배 38건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자살 중에서 달랑 38건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국가수의 이놈들이 법심리부검 전담 감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명확한 그걸 하는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객관적인 형태의 평가를 외부에서 받지 않으면 국가수 자유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국가수에서 문서 감정한 놈이 실제로는 강기훈 사건이죠. 그걸 필적 그걸 위조해갖고 그 난리가
그럼 정작 국가수는 사과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춘희 사건에서 그 사과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국가수에서 오류가 난 적지 않은 유전자 감정, DNA 감정에서 그걸 사과하고 반성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법심리부검이라고 하는 심리부검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잘못을 그냥 알리바이를 대주는, 지금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심리부검이 아니다. 심리부검은 부차적인 거고, 수사기관이 정확히 그게 진짜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를 어느 표준만큼 수사했는가를 객관적인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아니면 다수의 검증이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의 공개, 변사기록의 공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명확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 뒤에 심리부검,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군대든 지들 마음대로 수사해놓고 이건 자살이야 해놓고 그냥,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개판이죠. 수사기록이 공개돼서 객관화해서 검증받지 않으면 이 법심리공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도대체 왜 높은지, 이게 진짜 자살이 많은 건지, 저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저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 같은 놈들이, 군의 수사기관 놈들이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고 산업재해고 아닌 타살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뭐 부검이라고 합시다, 일합시고 그 해고 다니는 공이놈들 대충 해갖고 이게 부검 감정서, 이게 부검 감정서 이 개판인 거, 부검 감정서도 표준화시키지 않고 여기처럼, 예? 실제로, 예? 검시관 부검이 법도 없고 증거 보관법도 없고 기록을 공개하는 것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자살이야라고 하니까 자살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수사기관은 국가를 대리해 갖고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비스, 그것도 예산을,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럼 그것을 왜 공개하지 않고 객관화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냐? 니들이 뭔데? 니들 경찰들을 뭐 수사하는 놈, 니들 뭐 특권을 가지고 있어? 단 그 일을 맡은 사람이고 집단일 뿐인데 기록도 공개 안 해, 객관적으로 평가도 안 받아.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으라 그래. 특히 국가수 같은 놈들, 국가수의 그 법감정하는 놈들, 그 부검하는 놈들,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살 문제, 수사 기록 그 공개 문제, 엉뚱하게 심리부검으로 밝힌다는데 놀고 있네. 무슨 심리부검으로 이걸 밝히냐? 예? 일단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부검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기사를 쓰고 심리부검을 한답시고 하니 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살이, 그렇게 돈을 처벌하고도 자살이 이렇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실제로 이걸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 자살이 너무 많은 거. 어쨌든 오늘도 요번도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지만, 범죄를 분석하고 사건은 변사자의 죽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기록을 객관화시켜서 공개해서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 이걸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의 나라로 계속 남을 겁니다. 이게 진짜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다가 상속법과 연결되고 다른 가족이 죽기를 기다려. 저거 죽으면 저 재산 나 될 텐데
형제 죽으면 저게 다 내 거 될 텐데, 아니면 우리까지 나눠 가질 텐데.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진짜 엉망입니다. 저만 알고 있냐고요? 아니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은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아니요.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있죠. 보험회사부터 수사기관부터 가족부터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저거 언제 죽나? 그 재산 다 내 건데.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저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해서 제가 바뀔 때까지 떠들 겁니다. 바뀔 때까지.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떠들더라도 목은 좀 가라앉히고